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경태입니다. 그럼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해도 되겠습니까? 네. 변화와 혁신 조경태 후보 출마 선언문, 정권의 성공과 총선 합성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조경태 의원 인사 올립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몰락하는 보수 정당을 벼랑 끝에서 끌어 올려주신 대구 경북 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익과 실용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믿음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념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거대 야당의 끊임없는 목리를 막아내야 합니다. 저 조경태가 그 선두에 서겠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22대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개혁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정권을 창출했으니까, 지방선거에서 이겼으니까라는 안도하는 순간 민심은 냉정하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더 이상 남 탓이나 전 정권 탓으로는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당이 되는 순간부터 국정 운영의 책임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후 첫 일성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역시도 작은 권력이나 개파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성공을 위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5선의 관력과 젊은 추진력으로 무장한 저 조경태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당을 대한민국 성공의 상징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미래 세대의 지지를 통해 수권 정당이라는 신뢰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결국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치,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조경태가 외치는 실용정치는 청년 세대에게 더 이상 해일 조선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기회의 국가에서 희망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과의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청년들이 가려운 곳이 있다면 적극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사법시험제도 부활, 정시학대 등을 통해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 조경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총선이 이제 불과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에는 다수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해야 할 대표가 필요합니다. 저는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립니다. 3패 정치 개혁을 통해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저는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후진적인 한국 정치가 계속되는 이유 중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 3가지가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그 문제점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한국 정치는 한 발짝도 발전하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3패 개혁 중 하나는 바로 비례대표제 폐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은 현재 유권자 63만 명당 국회의원이 1명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유권자 17만 명당 1명입니다. 즉 미국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82명이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 국회의원 정수 47석을 줄이면 약 4년간 1,500억 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1,500억이면 미래지향적인 단단한 청년 창업 기업을 무려 1,500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 조경태는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그 예산으로 청년들이 직접 창업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김여금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묻지마식 의혹 제기는 국민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있지만 면책특권으로 그 어떠한 처벌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노웅래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 부결로 정치인들의 제19 감사기가 도를 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합리한 정치적 탄압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지만 지금은 거꾸로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도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정당 국고보조금을 즉각 폐지해야 됩니다. 당초 정당 국고보조금의 취지는 정당의 보호를 위해 정당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당 국고보조금은 본래의 의미가 변질되어 최소한의 지원이 아니라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정당의 자체 수입은 749억 원에 반해 정당 국고보조금은 무려 907억입니다. 또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조 2,57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지만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수백억 원의 국고보조금 지급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당 스스로의 자생력마저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당을 슬림하고 과감하게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진정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변화하고 혁신되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저 조경태의 3패 개혁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정치의 잘못된 오랜 간섭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면 3패 개혁운동을 번국민 운동으로 전환하여 국민들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위해 공천권을 100% 당원들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현명하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이 그동안 총선에서 잇따라 패배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공천 파동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더 이상의 계파 갈등, 줄 세우기 갈등, 공천 파동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차기 당대표는 공천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동안 당대표가
낙하산신 공천, 전략공천, 밀실공천 등 비민주적 공천을 간섭처럼 일삼아왔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당대표의 공천권을 국민들과 당원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공천권을 국민들과 당원들께 돌려드림으로써 이 악습의 고리를 저 조경태가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회의원 선출을 특정 기득권층이나 힘있는 특정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낙하산식 공천은 타파해야 합니다. 저 조경태는 한국 정치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100% 오픈 프라이머리 공천을 통해 공천 혁명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더 이상 계파 정치, 줄 세우기 정치가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 실현을 통해 한국 정치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을 통하여 내년 총선에서 우리의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승리를 저 조경태가 앞장서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낡은 생각과 형식은 강함이 떨쳐버리고 변화와 개혁의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특정 세력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부산 자갈치시장 지게꾼의 아들로 태어나 28살부터 정치를 시작했던 청년 조경태가 52살에 5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판금사, 율사 출신의 엘리트 정치인이 아닙니다. 운동화를 신고 전국을 누비는 공학도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저 조경태 누구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바람과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는 정치인입니다. 끊임없이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3개월 내에 당 지지율을 반드시 50% 이상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서 압승하여 절대 가반 의석을 확보해 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저 조경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개혁과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당대표 후보 바로 조경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세상을 바꾸고 정치를 바꿉니다. 저 조경태에게 정치를 바꿀 기회를 주십시오. 완전히 새롭게 한국 정치를 바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 변화와 개혁의 아이콘 저 조경태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자중히 좀 조용해 주시고요. 이제 기자분들의 그 질문을 좀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중대 선거구제에 대해서 뭔가 좀 그 이해도를 좀 높여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국회의원 수를 더 30명에서 60명 더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 헌법에는 보면은 국회의원이 정수가 200명 이상으로 돼 있다 있잖아요. 그러면 200명 언저리에서 하라 이 뜻이거든요. 지금 사실 300명도 엄격히 따지면 위헌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비례대표라는 것이 제가 20년간 정치를 하면서 보니까 이건 망고 필요가 없는 이 사람들이에요. 아시다시피 김의겸이 있잖아요. 이번에 비례대표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석기라는 분 아시죠? 거의 간첩 활동했던 분. 이게 비례대표로 들어왔잖아요. 윤미향 씨도 비례대표잖아요. 이분들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닥터카에 논란이 있어서 신현영 씨입니까? 예, 그분도 비례대표 들어왔잖아요. 이 비례대표들은 지금 엄격히 따지면요, 현대판 엄서제의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우리 국회 사진에도 나와 있어요. 국회의원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가 되어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국민이 뽑은 게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이 비례대표는 오히려 정쟁의 어떤 그 선두에 서 있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 주신 그 중대선거구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 이 강남이 가벌병 그 세석이지요. 그 다음에 송파가 가벌병 세석이지요. 그 붙어 있는 강동이 가벌 두석이지요. 이 세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를 했다 했을 때 국회의원 8명이잖아요. 그런데 기초단체장 몇 명이지요? 3명이지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구청장은 3명밖에 안 되는데 국회의원 8명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데를 중대선거구제 하면서 한 3명을 줄여가지고 5명만 뽑아도 되지요. 그래서 조경태의 개혁은 뭐냐면요. 저도 중대선거구제를 하길 바라는데요. 광역시도 같은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20에서 30%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지역구를 한 40석 정도 줄일 수 있거든요. 지역구 40석 줄이고 비례대표 47석 줄이면 87석이 줄어들지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얼추 한 200석 정도 되거든요. 그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100석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지금 논리적으로도 맞는 거지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서 국회의원 수는 줄이지 않는 것은요, 이것은 별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요, 이거는 별로 개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서 국회의원 수도 저는 20에서 30% 줄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요. 그리고 김기현 의원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예. 저는 지금 보면은 김장연대인지 수도권 연대인지 난 연대 안 나오고 부산대학 나왔거든요. 나 연대를 싫어하는데 연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밥그릇 싸움 하는 거잖아요. 그 밥그릇 싸움의 가장 큰 그 본질은 뭐냐면 내년 공천권을 누가 행사하냐, 그 기득권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당대표로 나오는 사람들은 응답을 해야 됩니다. 공천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금처럼 공천하게 되면요, 또 엄청난 갈등과 파장이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갈등을 이제 더 이상 그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생각이고요. 1864년도에 게티즈버그에서 링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연설했을 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했잖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정부. 이게 160년 전에 미국에서는 그걸 실현시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정치는 뭐냐면 미국보다 160년이 뒤쳐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치도 이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정점에 뭐가 있는 건 공천제도거든요. 그래서 공천을 국민들께 돌려드린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공천권을 포기한다면요, 당대표 다 안 놀랄걸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당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내년도 총선에 공천권을 가지고 자리다툼하고 있다, 밥그릇 싸움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국민들께는 정말 면목이 없는 아주 좀
그렇게 큰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꾸만 일부 힘 있는 쪽에서 내년 공천을 자기도 마음대로 하려고 지금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또다시 이런 이 밥그릇 싸움, 이 공천과 관련된 그 욕심을 낸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필패한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당대표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공천을 내년에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로드맵을 제시하고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100%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당대표의 어찌 보면 막강한 기득권인 이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당원들께 돌려드리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머지 후보들도 공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윤핵관은 이준석 전 대표가 있죠, 이야기했죠. 이준석 대표가 치웠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당내 서로 윤핵관이다 아니다 이렇게 서로 표가르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본인들한테 보시거든요. 네, 그거는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국민들이. 예, 먼저 하시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분. 예. 네, 그래도 지금 이제 그 당대표 출마 룰이 당원 100%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이제 반영되지 않는 이런 당대표 선거가 내년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좀 착각하는데요.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는 7대3인가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교안 전 대표가 대표됐잖아요. 총선에서 이겼습니까? 쫄딱 망했잖아요. 그 앞에 총선에서도 16대 때도 일반하고 국민하고 섞어서 했죠. 당원하고. 그 당시 김무성 대표가 됐죠. 그때도 쫄딱 망했잖아요. 외부의 여론을 듣는다 해가지고 승리한다.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대표가 진짜 당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면요.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되지요. 근데 지금 당대표들이 그런 욕심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조경태 빼고. 그 조경태가 당대표 돼야 되는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려면요. 더불어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혁신적이고 변화하고 개혁적인 정당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저는 민주당을 수도권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일부는 수도권 연대 이야기 하잖아요. 한교안 전 대표가 수도권 사람이잖아요. 쫄딱 망했잖아요. 그래서 어디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당을 변화시키느냐 이게 더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들 생각에 대통령이 수도권 아닙니까? 그럼 당대표는 비수도권 나오는 게 현명하지요.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지방에 가보면요. 거의 절망입니다. 제가 안동하고 영주하고 예천하고 쭉쭉 다 다녀보면요. 경제가 다 죽었어요. 인구도 엄청나게 빠져나갑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젊은이들이 다 일 구하러 수도권 다 가가지고 부산은 노인과 바다라는 이야기를 한 정도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지방은. 그래서 저는 지방을 잘 아는 사람이 이번에 당대표 돼야 된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수도권이면 뭐하고 영남이면 뭐합니까? 그분들이 그동안 정치를 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되지요. 정치를 지금까지 우리가 70년, 80년 동안에 간섭처럼 해왔던 이건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가장 큰 그게 뭐냐면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당대표가 입김이 너무 지나치게 작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이기려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보다 더 깨끗하고 더 개혁적이고 더 공정하고 더 젊고 더 혁신적이어야 된다.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우리가 유권자분들도 상식적으로 보죠. 좋은 상품이 있고 나쁜 상품이 있으면 좋은 상품을 쓰지 나쁜 상품 쓰겠습니까? 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당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정당이 있으면 비교 우위에서 좋은 정당을 선택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조경태를 믿어보십시오. 제가 36세 국회의원 돼가지고 52살에 5선했다 아닙니까? 그죠? 여야를 통틀어서 제가 최연소 중진의원 아닙니까? 예? 이만한 상품 없습니다. 이만한 상품 없습니다. 와이러스 이후에 지금 같은 정치 풍토 속에서요 5선 한다는 건요 그건 어렵습니다. 그것도 연속해서 5번 내리 5선. 다른 분들은 보궐선거로 들어오고 이랬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만큼 저희 지역에서 제가 신임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당대표의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언론인 여러분들도 맨날 정치 똑바로 안 한다고 욕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후보가 나왔는데 부각시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책임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조경태의 3폐 개혁 운동에 대해서요 한 일주일만 떠들어주면 제 지지율 팍 올라갈걸요. 글쎄 조경태가 결선 투표 안 가면 한국 정치 절망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기대할 게 있나요? 지금 다른 후보들 뭐 이래저래 나오지만은 조경태처럼 확실하고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정책 공약 발표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요 인기 투표하듯이 새몰이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수준에 한 160년 뒤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한 170년, 200년도 뒤쳐질 각오가 있으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한국 정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저는 조경태를 선택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던 대로 지지율은 저는 신기루와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언론 여러분께서 조경태의 3폐 개혁 운동에 대해서 그 의미를 심층 분석해서 매일 일주일만 보도하면요 제 지지율 1등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국회의원분들이 지금 노심초사하고 줄 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공천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는 그 공천권을 저는 단호히 이야기하지만 저는 시민들과 국민들께 당원들께 돌려드려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요 한국 정치 바뀌지 않습니다. 힘센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의 정석 아니겠습니까? 저는 20년간 정치를 하면서요 단 한 번도 어느 계파에 줄 선 적이 없어요. 예. 저는 정치를 진정으로 하려면은 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그게 저는 정석이다. 그게 미국은 이미 실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골든 크로스는 이 명절 지나고 자기 소신껏 뭐 나오려면 나오고 말로 말해야지요. 그걸 가지고 뭐 제가 나오라 마라 덕이 된다 불리하다 뭐 그런 이야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뭐 정치적 콘텐츠가 있습니까? 그분이 뭘 바꾸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냉정히 보세요. 그분이 무슨 컨텐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현명하신 우리 당원들께서 이번에는 좀 냉철하게 또 용기 있게 저는 이번에 소신 투표 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